더 피크 도산이 25세대, 잠원동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스턴 55가 26세대, 삼성동의 라브르 27이 27세대, 에테르노 압구정이 29세대, 그리고 반포에서 분양 중인 더 팰리스 73은 두 필지예요. 한 필지당 아파트 29세대, 29세대 합쳐서 58세대에 오피스텔 15세대 합쳐서 73세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집TV의 서울민입니다. 그동안 부자집 채널을 통해서 고급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영상뿐 아니라 고급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나 현재 나오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그다음 과거의 히스토리 등 다양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까요? 요즘 하이엔드, 그걸 넘어서서 슈퍼 하이엔드, 하이퍼 엔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초고가 주택들이 많은데, 네. 요 주택들에 대한 시작점, 현재 미래 그런 얘기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저는 그 시작점을 2019년에 분양한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테르노 청담은 청담동에 위치해 있고 총 세대수가 29세대고 최고 높이가 20층까지로 지어진 슈퍼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작년 23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현재 아마 한참들 이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에테르노 청담을 그 시작점으로 꼽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금액입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2019년 분양 당시에 거의 전 세대가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모두를 놀랍게 했는데요. 처음에 집 한 채에 100억이라니 미친 거 아니냐, 그 돈이면 건물을 산다,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슈화가 됐었어요. 물론 100억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그 전에도 공동주택의 거래 사례로는 있긴 합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가 바로 그건데요. 2017년에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가 105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외국인이 매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100억이 넘는 것도 그 전에 원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제가 그 기준을 17년의 아이파크가 아닌 에테르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새로 분양을 하는 최고가의 이제 전 세대의 기준이 100억을 넘긴 최초의 상품이라는 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펜트하우스가 300억이었습니다. 아니 100억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펜트하우스가 300억이라니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100억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니까 펜트하우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가 될까? 전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의외로 분양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300억의 펜트하우스가 먼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와, 300억이 먼저 나갔을 때 주변에서 반응들이 대한민국에 돈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저 펜트하우스 살까 말까 되게 고민하시던 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일단은 저게 쉬운 금액은 아니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빨리 계약이 되다니 내가 먼저 계약을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라고 후회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건축가인데요. 그 이전에 지어졌던 예전에 고급 빌라라든가 고급 하이엔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계를 누가 했느냐가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거나 알려지진 않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설계 회사들이 아마 지었을 거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이렇게 짓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을 텐데, 에테르노 청담 때부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라파엘 모네오가 이 에테르노 청담에 디자인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는 아닌 아마 외관 디자인만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고급 주거 시장, 슈퍼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의 붐이 이때부터 불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하이퍼 하이엔드 상품들까지 다양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이유로 에테르노 청담이 그런 지금의 진짜 슈퍼 하이엔드, 하이퍼 하이엔드의 시장을 연 최초의 이제 기준점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에테르노 말고 청담동에는 PH129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PH129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PH129도 에테르노랑 똑같이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PH129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PH는 아마 펜트하우스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세대 29세대의 최고 높이가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단층이 없어요. 단층이 없고 펜트하우스를 전부 다 전세대를 지향했기 때문에 전세대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에 살짝 다락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제대로 나오는 풀복층이 나오기 때문에 듀플렉스 타입으로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충고가 무려 거의 7m예요. 7m라는 높이가 사실 구나라고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마 감은 안 오실 텐데 일반적인 아파트의 높이가 한 2.2m에서 2.3m, 뭐 좀 높으면 한 2.4m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높이가 와 얼마나 높은지가 아마 가늠은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늠은 되지만 실제 가보게 되면 안에는 굉장히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가 복층이면서 라인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A, B, C 3개 크게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 뭐 위치가 딱 영동대로 남단에 코너에 있다 보니까 한강뷰랑 시티뷰랑을 그 라인에 따라서 이제 다 조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PH129는 또 여러 가지 여기도 이제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 당시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타 강사이신 현우진 씨가 현찰로 전액 250억을 주고 매입을 해서 한번 이슈화가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또 워낙 유명하신 셀럽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죠. 지금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도 여기를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골프 선수 박인비 씨도 매입을 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로도 이제 이슈화가 됐었고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최고 공시지가 160억을 넘었다라는 것들로도 이제 에테르노는 이제 에테르노가 아니죠. PH129는 이제 이슈화가 됐었던 하이엔드 상품인데요. PH129의 원래 이름은 사실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이름이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양하는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서 PH129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변경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PH129보다 조금 먼저 이제 분양을 했던 게 효성빌라 재건축한 효성 101이 있었는데 되게 잘 됐어요. 효성 101도 이름이 청담동 101번지거든요. 그게 좀 잘 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래서 이름이 더 펜트하우스 청담에서 PH169로 바뀌었고요. 이때 이렇게 초창기의 이름들이 이제 숫자를 집어를 붙이는 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네이밍의 트렌드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 비슷한 예로는 지금 논현동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브라이튼 N40이 그게 이제 논현동의 40번지, 논현동 40번지여서 브라이튼 N40이고요. 한남동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도 한남대로 91번지예요. 그리고 지금 최고가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잠원동의 아스턴 55 같은 경우도 잠원동 55번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고가주택들은 전부 29세대나 그 미만인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30세대 미만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30세대 미만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30세대가 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100억, 200억, 300억 이런 정말 엄청나게 비싼 금액으로는 분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분상제를 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세대수를 다 이제 30세대 미만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빗함입니다. 이렇게 100억이 넘는 슈퍼 하이엔드 상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들은 대부분 재벌가나 연예인 등 자산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원하기 때문에 몇백 세대의 아파트보다는 이런 소수의 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호합니다. 현재 분양하고 있는 슈퍼 하이엔드의 상품들을 보면 더피크 도산이 25세대, 잠원동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스턴 55가 26세대, 삼성동의 라브르 27이 27세대, 에테르노 압구정이 29세대, 그리고 반포에서 분양 중인 더 팰리스 73은 두 필지예요. 한 필지당 아파트 29세대, 29세대 합쳐서 58세대에 오피스텔 15세대 합쳐서 73세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네이밍의 트렌드가 집원을 붙이는 것 외에 세대수를 붙이는 것도 하나 더 있었네요. 강남 말고도 실거래가나 공시가 보면 한남동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한남동에 대해서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한남동은 대표적으로 한남덜과 나인원 한남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가장 높은 매매가를 기록한 건 유엔빌리지의 파르크 한남입니다. 파르크 한남은 2020년 준공으로 총 세대수 17세대에 최고 높이 6층으로 지어진 슈퍼 하이엔드 아파트인데요. 이 파르크 한남은 영구 조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구 조망은 강남에서 지어진 하이엔드 상품하고는 좀 다릅니다. 에테르노 같이 이제 청담동 쪽에서 지어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영구 조망의 한강뷰가 나오긴 하지만
북향으로 되어 있고 저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강뷰가 나오지는 않아요. 정원세대나 이런 것들은. 그에 반해 파르크 한남은 이 유엔빌리지의 지형이 완만한 이런 언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차장에서부터도 한강뷰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전세대 영구 조망의 한강뷰가 남향으로 배치되면서 보인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파르크 한남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태연과 민유린 씨 부부, 그리고 가수 싸이 씨와 BTS 등이 거주했거나 거주하신 걸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파르크 한남은 2023년에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의 매매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80억을 기록한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파르크 한남은 분양 당시의 금액이 평균적으로 100억을 넘지 않았고 70억에서 80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모 그룹의 부회장님이 두 채를 한꺼번에 340억, 한 채당 170억씩 두 채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340억이라는 분양 금액이 찍히면서 그때 당시 또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파르크 한남은 유명인이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도 최고가 기록을 내고 있는 한남동에서는 가장 원탑인 고급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남동은 유엔빌리지의 한남동도 있긴 하지만 하얏트 호텔 아래의 일부도 한남동으로 들어가는데요. 하얏트 호텔 아래쪽은 이태원동과 한남동이 섞여 있긴 한데 이 지역은 국내에 내노라는 재벌가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촌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 지역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단독주택 공시지가 9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님의 집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님의 집 같은 경우에는 2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거의 295억, 30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이제 기록했다고 하네요. 하얏트 호텔 아래에 재벌가들의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다고 하면 하얏트 호텔을 기준으로 소월로 쪽으로 옆으로 내려가면은 구 남산 체육관 자리에 어파하우스 남산이 있습니다. 어파하우스 남산은 총 세대수 19세대, 최고 높이 7층으로 2020년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파하우스 남산의 분양가 같은 경우는 기준층 기준으로 평균 70억에서 80억대,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 중반 으로 분양이 완료가 되었었는데요. 펜트하우스는 수 분양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가 돼서 다시 나왔다가 최근에 거의 200억 정도의 금액으로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남동과 이태원동에도 굉장히 비싼 슈퍼 하이엔드의 상품들이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자리는 하얏트 호텔 내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하얏트 호텔 안에 주차장 부지는 아직 지어진 거는 전혀 없는데요. 몇 년 전에 모 시행사에서 이제 매입을 하면서 이 위치에 가장 비싼 최고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 슈퍼 하이엔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설계는 약간 사실 땅이 옆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옆으로 반듯하진 않는데 여기 그때 당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섞어서 초반에는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금액이 거의 한 18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의 사이로 분양을 하겠다고 했었음에도 굉장히 세간의 관심들이 많았었어요. 오히려 알려지는 게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자리에 분양이 되면 나도 무조건 사고 싶다라는 이제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복잡한 사정으로 손바뀜이 되면서 지금 작년에 최종적으로는 부영이 이 부지를 2천억 원대에 이제 매입을 하면서 최고가의 이제 공동주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위치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바로 앞에 있거나 하진 않지만 하얏트 호텔의 위치를 봐서 알듯이 서울의 시티뷰가 굉장히 아름답게 다 보이고 아주 멀리는 이제 한강뷰, 시그니엘, 그러니까 모든 거를 사실 내려다보는 이제 조망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위치는 진짜 비싼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분양이 완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슈퍼 하이엔드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려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서 한 번 더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